안녕하세요. 라이드TV 이상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라이드TV 이실원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또 새로운 얼굴을 한 명 데리고 나왔습니다. 제가 아끼던 비밀 병기인데요. 앞으로 자전거 쪽 관련된 영상에서 우리 이실원 기자랑 같이 여러 가지 영상을 좀 만들어 볼 겁니다. 우리 이실원 기자가 등장하는 첫 번째 뭐 어떤 거죠? 오늘은 2020년도 나눔스 네트워크스에서 유통하는 허친슨 크로스컨트리 타이어 5종 리뷰를 해보는 날입니다. 이 타이어가 이렇게 있으면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게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되게 부자가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에요. 진짜 이게 별거 아닌데 든든하고 야 부자야. 이거 뭐 금액이 얼마를 떠나서 진짜 부자가 된 그런 기분이 든든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기만 해도 기분 좋아요. 그래서 우리 부자가 된 느낌으로 이렇게 좀 진열을 좀 해놓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XC 타이어를 좀 여러 가지 한 5종류를 준비를 해봤어요. 이름이 참 특이한 것들이 많아요. 그렇죠. 허친슨 타이어뿐만 아니고 뭐 다른 대부분 타이어들이 그 제품의 이름을 선택을 할 때 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제 선택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켄다의 네베갈 같은 경우는 제1회 그 UCI 다운힐 대회가 열렸던 이탈리아의 네베갈이라는 지역에서 이름을 따왔거든요. 근데 이 허친슨 타이어들은 이 동물의 이름이라든지 좀 공격적인 어떤 뜻을 가진 단어들이 많아요. 하나하나 알아보기 전에 일단 브랜드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게 순서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허친슨이라는 브랜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건데 이 어느 나라 브랜드입니까? 네, 허친슨이라는 브랜드는 이제 프랑스의 타이어 회사고요. 역사가 꽤 오래됐어요. 1853년 프랑스 몽따흐주라는 지역에서 처음 시작이 됐고요. 허친슨 타이어 역사를 빼놓을 수 없는 이유가 최초로 이 마빅, 그 프랑스의 마빅 제조사, 휠 제조사 마빅하고 튜블리스 타이어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튜블리스 타이어의 원조인가요, 얘네가? 그렇죠. 최초라고 볼 수 있죠. 아까 연도를 잠깐 얘기했는데 연도가 엄청 오래됐어요. 이게 뭐 일반 소비자들이 이제 잘 모르겠지만 이게 역사와 전통이 엄청 깊은 브랜드입니다. 몇 년 된 겁니까? 이게 아까 1853년이면 거의 150년 넘었죠. 타이어만 150년 한 우물을 판 회사니까 장난 아닌 거예요. 사실 뭐 장인이라고 해도 뭐 100년 넘으면 장인 쳐줘야죠.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이게 허친슨이라는 브랜드가 우리나라에서 인지도가 막 완전 높진 않아요, 솔직히. 근데 좀 아까 연도도 말했고 이제 했지만 역사와 전통도 있고 기술력도 있고 나름 해외에서는 되게 나름 뭐 인지도가 되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왜 이럽니까? 글쎄요, 우리나라 뭐 사정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보가 일단 부족하고요. 맞아요. 그리고 사용자들 리뷰에서도 허친슨 타이어에 대한 리뷰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편중이 심합니다. 사실 뭐 편식이 너무 심한데 브랜드에 대한 쏠림 현상이나 그런 것들이 되게 심한 편이라 허친슨도 상당히 좋은데 좀 그렇게 많이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아쉬워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타이어를 바꾸면서 어떤 타이어를 쓸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마침 이렇게 허친슨 타이어를 가까이서 보고 또 리뷰를 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타이어 바꿀 때 됐어요? 근데 이렇게 5개가 온 거야? 땡 잡았네. 부자입니다, 부자. 정말 이게 나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좋은 타이어를 쓰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아무거나 딱 주면 정말 든든합니다, 이게. 보고 있어 느낌은 좋아요. 진짜 그래요. 이게 느껴본 사람들만 아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씩 간단하게 좀 설명을 시작을 해볼까요? 예, 좋습니다. 일단은 허친슨 크로스컨트리 타이어 5종이 앞에 쭉 있는데요. 그 중에 순서대로 타이판, 그리고 파이톤 2, 그리고 코브라, 그다음에 힐라, 그다음에 스켈레톤, 이렇게 총 5종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이름이 조금 별납니다. 막 좀 재밌는 이름들이 좀 있는데. 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 제가 뭐 처음 하고 2번, 3번째까지 타이판, 파이톤, 그리고 코브라 전부 다 뱀이에요, 뱀. 뱀, 양서류. 지금 뱀 되게 싫어하는데. 파충류. 파충류. 야, 양서류 빼줘. 야, 양서류 편집해줘. 너무 무식해 보이잖아. 아니야, 바로 가요, 그냥. 이름들이 전부 다 이게 맹독을 가지고 있는 뱀들이에요. 그리고 이 힐라라는 것도 사실은 힐라가 무슨 뜻이죠? 힐라? 힐라가 이게 북아메리카 도마뱀이에요.
아, 도마뱀. 근데 얘도 독이 있어요. 아, 네, 약간 독사, 막 독도마뱀, 막 약간 뭐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어 하는지 좀 알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에 없지만 허친슨의 그리푸스라는 그 올마운틴 엔듀로 쪽에 있는 타이어들도 그리푸스라는 뜻이 뭐냐면 발톱, 해퀴다, 움켜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움켜지다 뭐 남성적인 이미지들. 뭐 그런 거는 뭐 타이어 쪽에서 워낙에 뭐 좀 그런 이미지를 쓰는데, 그럼 각 모델별로 이렇게 설명이 좀 들어가기 전에 이게 좀 XC 타이어니까 XC 타이어의 특징이나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죠. 자전거에 여러 가지 경기가 있지만 산악 자전거에 대표할 수 있는 경기예요. 코스가 갈수록 험해지고 특히나 2018년도 19년도 그 UCI 대회 그 폴란드 코스라든지 이탈리아 코스를 보면 점점 이게 더 과연 XC 경기를 할 수 있는 코스인가 싶을 정도로 뭐 바위도 있고 뭐 막차 구간, 인공 기물, 뭐 펌프 트랙 등등 뭐 진흙탕도 있고요. 정말 다양한 곳들이 많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재미도 좀 있어야 되고, 이 기물도 많이 설치하고 좀 빡시게 만들어야 좀 막 넘어도 지고 막 사람들이 이렇게 좀 뭐 다이나믹한 영상 볼거리들이 좀 나오니까 점점 더 코스가 험난해지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 사실 밋밋한 코스 그냥 빠르게 달리기만 하면 그럼 뭐 로드 타면 되는 거고. 지루하고. XC 타이어들의 특징은 일단은 가벼워요, 무게가. 여기 있는 타이어들 무게를 보면 대부분이 600 초반에서 중반 정도밖에 안 나요. 600g에서 650g 사이예요. 경량화. 특별한 타이어는 약간 700g 좀 넘긴 하는데 전반적으로 그 올마운틴 바이크 타이어들에 비해서 경량이에요. 가볍고 그리고 이 타이어 폭이 좁아요. 2.0에서 1.9 내지는 2.1 네. 그 사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올마운틴 타이어들이 2.2에서 2.4, 뭐 2.5까지 쓰는 걸 감안했을 때 보면 무게도 가볍고 지면과 접촉하는 면이 좁은데 좁은 특성이 있고요. 그리고 노브들도 보면 이쪽에 있는 그 슈발베 한스댐프 타이어하고 비교해 보면 노브가 튀어나온 올록볼록 깍두기라고 하죠. 노브가 굉장히 낮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름 저항성도 적고 빠른 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드가 촘촘한 타이어가 있고 약간 좀 듬성듬성한 타이어가 있고 그 노브가 약간 좀 더 짧은 그런 타이어도 있고요. 그리고 사이드월이 이렇게 보강, 뾰족한 형태로 이렇게 나와 있는 타이어도 있고 여러 가지가 패턴이 있는데 사실 패턴이 되게 중요해요. 타이어의 각 개성, 성격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로드바이크 타시는 분들 보시면은 더 빠른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타이어를 선택하잖아요. 그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타는 지형이 바위가 많은 지형이냐 혹은 진흙탕이냐 그리고 건조한 길이냐 자기 상황에 맞춰서 선택을 하는 거고요. 또 앞 타이어, 뒷 타이어를 다르게 세팅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 취향에 맡겨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한번 갈면 이제 마모가 돼갖고 이제 갈 때까지 하나의 타이어를 사용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 선수들이나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다양한 타이어를 휠별로 이렇게 구비를 해놓고 오늘 내가 갈 코스, 계절이나 날씨 뭐 그런 것까지도 민감하게 반응을 하셔서 이렇게 갈아 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해요. 물론 드물긴 하지만 그렇게 타이어를 많이 좀 민감하신 분들은 이런 패턴을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정말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진짜 타보고 싶어 하시고 경험해보고 싶어 하시고. 첫 번째 모델은 뭡니까? 네, 허친슨의 간판 모델 중에 하나인 타이판 타이어입니다. 얘도 독사예요? 근데 그런 뱀이 있는데 코브라가 제일 독한 거 아니었어요?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더 센 놈이 있더라고요. 50배? 근데 되게 웃긴 게 있습니다. 독은 50배 센데 성격은 온순하대요. 뭐야 또 그게. 이 타이판 실제 뱀을 보면 동글동글하게 생겼어요. 그냥 귀엽게 생겼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게 그 맹독을 갖고 있는 뱀이란 말이야? 이 생각이 들 정도로 귀엽게 생겼는데, 타이판 타이어는 XC 타이어인데 한번 좀 풀러봅시다. 이렇게 좀 시원스럽게. 자, 이렇게. 다 좁혀져 있으니까 이제 좀 하나씩 우리가 설명할 때는 하나씩 좀 펼쳐서 이렇게 좀 보면서 얘기를 좀 합시다. 자, 허친슨 로고가 있고 튜블리스 레디 타이어. 많은 분들이 튜블리스하고 튜블리스 레디 타이어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튜블리스 타이어하고 튜블리스 레디 타이어는 엄연히 다른 거예요. 다릅니다. 튜블리스 타이어는 실란트가 필요 없어요. 네. 튜블리스 레디는 반드시 실란트를 넣어줘야 돼요. 그 차이입니다. 구조가 차이가 있죠. 네네네. 나 재밌는 거 발견했어요. 이게 그 독뱀 아닙니까? 독뱀, 독사. 옆에 패턴이 이게 뱀 피무늬 비슷하게 이런
뱀의 그 형상을 좀 따라한 이런 무늬가 좀 들어가 있어요. 상당히 재밌는데? 보통 이렇게 보면 사이드월을 보강해서 이쪽을 뭐 가강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네네. 이쪽은 이렇게 뱀 가죽 무늬가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제조가 메이드 인 프랑스. 네네. 디자인 역시 메이드 인 프랑스라고 되어 있고. 재밌는 거는 디자인드 인 프랑스고 이게 메이드 인이 또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봤을 때는 프랑스에서 디자인하고 프랑스에서 만든 거, 프랑스에서 왔다는 거를 상당히 좀 강조하고 싶은 것 같아. 나름의 자부심? 네, 그렇죠. 약간 프랑스의 부심? 약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공기압 설정은 보시면 이쪽에는 최대 58 psi까지 주입하게 되어 있고 최저는 29 정도까지 29 psi까지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요즘에는 그 튜블리스를 쓰게 되면 저압으로 세팅을 해서 많이 30 psi 이하로 많이 타거든요. 접지력 강화를 위해서. 그렇죠. 그거는 이제 공기압 취향은 본인의 체중이라든지 노면 상황, 자전거에 따라서 본인이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그 점 참고하시고요. 이 로테이션, 바퀴가 회전하는 방향이 리어와 프론트가 나눠져 있어요. 네. 이게 지금 노브 패턴을 볼게요. 트레드를 보면 이 화살표가 앞에 뾰족하게 되어 있거든요. 뾰족하게 되어 있는 게 우리가 저희는 사실 앞으로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로테이션을 보니까 이거 뒤집어야 돼요. 이렇게 반대로. 오케이. 그래서 이 날카로운 면, 뾰족한 면이 이게 타이어에 먼저 닿아요. 트레드 패턴이 저희 상식하고 저희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정말 달랐거든요. 날카롭게 지면을 잡아주고 더 빠른 회전을 위해서 만든 것이고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이 타이어가 XC용이라고 나왔지만 이 타이어를 자전거의 리어 휠에 장착할 경우에 올마운틴이나 엔듀로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2.1의 폭을 갖고 있지만 문제될 게 없다는 거예요. 나름의 허친슨의 기술력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이 타이어의 표면을 보면 미세하게 이렇게 육각형 모양이 있어요. 네네. 이것도 이렇게 뱀 가죽 무늬에서 만든 그런 패턴들이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나름 그 이름을 그냥 그냥 세 보이려고 지은 게 아니라 디자인하고 기능하고 성능하고 막 이렇게 좀 묘하게 결부시켜가지고 그런 점들을 이렇게 보면서 제품을 살펴보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확실히 이름값을 하면 그렇죠. 무게도 생각보다 무겁진 않아요. 네네네. 상당히 가볍습니다. 많은 분들이 폴딩 비드가 좋은 거고 와이어 비드가 나쁜 거 아니냐, 무겁고 그렇지 않냐고 하는데 사실 그렇지도 않아요. 다운힐 바이크에서는 오히려 와이어 비드가 있는 타이어들이 있습니다. 림과 타이어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히려 와이어 비드가 있는 타이어도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 TPI라고 하죠. 트레드 퍼 인치. 네. 그 타이어에 그 케블라 섬유가 1인치당 얼마가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뭐 60, 120, 180 이렇게 있지만 꼭 무른 타이어가 좋은 건 아니에요. 무른 타이어는 타이어가 빨리 달아지기도 하고 이 지면과 마찰력이 밀착이 잘 돼서 빠른 속도를 내야 되는 경기를 해야 하는 XC 타이어에서 오히려 높은 TPI는 썩 좋지 않은 선택일 수 있어요. 특성을 장점이나 단점으로 오해를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모든 걸 다 가질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른 타이어는 또 무른 타이어대로 장점과 단점이 있고 자기랑 내 취향과 다르다고 해서 그거는 뭐 나쁜 타이어다, 뭐 허접하다, 막 그렇게 판단을 내리시는데 그게 상황이나 취향에 따라서 또 그걸 또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사실 시장에 이렇게 다양한 타이어들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첫 번째 모델을 알아봤으니까 두 번째 모델 파이톤 2. 1하고 다른 게 있으니까 2가 나왔겠죠? 그렇죠. 예. 이 허친선의 또 이 간판 모델 중에 또 하나인 이 파이톤 2가 있는데요. 네. 이 파이톤 타이어는 사실 허친슨의 그 협찬을 받았던 그 줄리앙 압살롱 선수가 UCI 대회에서 유럽 챔피언 대회에서 우승을 하고 그리고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을 때도 함께한 타이어가 이 바로 파이톤입니다. 그만큼 오래되기도 했고 그만큼 그 성능을 보장해주는 그런 타이어인데요. 그렇죠. 이번에 새로운 모델이라서 허친슨 파이톤 2라고 리뉴얼을 해서 나온 거예요. 네네네. 자, 그럼 이 타이어 한번 살펴볼게요. 네, 풀어보죠. 2라고 해서 리뉴얼돼서 이제 나오면 이제 그럴 가능성이 높죠. 전작의 장점은 계승을 하고 뭐 거기서 나왔던 단점 같은 거는 보강을 해서 나왔을 가능성이 높죠. 네. 자, 여기 살펴보시면 대부분 여기 허친슨 로고나 그다음에 뭐 공기압, 로테이션 방향 이런 것들은 친절하게 표시가 잘 되어 있어요. 네네네. 그리고 이쪽에 보면 레이싱 랩이라고 있거든요. 써 있어요. 로고를 한번 잘 보여드리죠. 레이싱 랩이라고 노란색으로. 이 허친슨 레이싱 랩 그 연구소, 타이어 연구소에서 이렇게 테스트를 하고 개발을 했다는 그런 증거가 되겠습니다.
트레드가 이쪽에 보면 가운데 미들에 있는 노브가 좌우로 지그재그로 되어 있어요. 톱니처럼. 패턴을 보면 상당히 촘촘하고 짜임새 있게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패턴 같은 거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노면이 이렇게 좀 보여지는 부분에 양각으로 이렇게 툭툭 튀어나온 느낌이라면 골고루 퍼져 있어서 노면에 대한 특성을 좀 많이 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패턴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사이드월 한번 볼게요. 이쪽 옆에 이 옆쪽의 노브도 보통 이렇게 다른 타일은 뾰족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얘들은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파이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일자로 일정하게 나와 있고 크고 작고 크고 작고 네. 크고 작은 노브들이 반복이 되어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경량과 더불어서 코너웍에서도 안정감 이렇게 미끄러지지 않게 안정감 있게 그립을 줄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이 있다고 보십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여전히 아까 첫 번째 살펴본 모델과 더불어서 이쪽 사이드 쪽에도 이렇게 뱀 가죽 무늬 네네네네. 장식들이 달려 있고요. 네네. 저는 사실 이 패턴을 보면서 이 왔던 5개 타이어 중에 얘의 느낌이 제일 궁금했어요. 경험해 보고 싶은 좀 그런 모델이기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이쪽에도 보시면은 이 타이어 이 가운데 미들 쪽에 보면 네. 여기도 이렇게 패턴들이 잘 바닥에 이렇게 있어요. 그냥 밋밋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폼들이 이렇게 파여 있어요. 네네네네. 이게 땅이 질거나 네. 약간 젖은 노면에서도 충분히 성능을 보여줄 수 있는 네네. 그런 특성들이 있겠습니다. 네. 이게 레이싱 랩이라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런 연구소예요. 자전거 경기에서 뭐 레이스에서 우승을 하기 위해서 1초라도 단축하기 위해서 뭐 연구를 계속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그런 연구의 결과에 따라서 이런 패턴이나 이 전체적으로 홈페어 있는 그런 연구 결과의 산물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노브가 상당히 만져보면 딱딱해요. 네네네. 그래서 거친 지형 그리고 돌이 있는 구간이라든지 네네네. 암석 구간 이런 데서도 빠른 속도를 낼 수 있게 네네. 또 미끄러지지 않게 올라운드용으로 잘 쓸 수 있는 그런 네네. 타이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그 말씀드렸듯이 경기가 점점 더 코스가 험난해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거에 어떻게 대비하고 그 레이스 선수들이 아무래도 험난한 지형을 통과하더라도 타이어의 이 데미지를 최소화하고 또 이제 완주 및 이제 어떻게 보면은 더 신기록? 그렇죠. 레코드를 좀 더 신경을 쓸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장비라고 봐야죠. 그냥 단순히 타이어를 넘어서. 그 다음에 이번에는 허친슨의 또 다른 이 스테디셀러죠. 네. 코브라. 네네네. 이 타이어를 보시면은 무게도 상당히 좀 가벼운 편이에요. 이 네네네. 타이어는. 그리고 트레드가 촘촘해요. 다른 타이어들에 비해서. 코브라의 이 뱀피 패턴이 네. 작은가 봐요. 아까 그 봤던 그 모델들보다 이 옆에 있는 이 어떻게 보면은 이 무늬 패턴들이 상당히 작습니다. 코브라를 실제로 본 적이 없어서 뭐 말로만 들었지 사실. 코브라를 언제 봤겠어. 코브라 타이어는 대표적인 이제 크로스컨트리용 타이어인데요. 네네네. 29에 1.0 그 얘기를 폭을 넓게 네. 갖고 있고 가장 전형적인 크로스컨트리 타이어라고 보시면 돼요. 이 타이어도 여기 다이렉션 방향, 이렇게 진행 방향을 보시면 타이어의 그 지면에 닿는 부분을 보자면 이런 식으로 닿아요. 우리가 생각했던 게 뾰족한 부분이 앞으로 가고 뭉툭한 부분이 보통 뒤로 온다고 생각하는데 그 반대로 돼 있거든요. 네. XC 코스가 점점 거칠어지고 또 다양한 기물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네네네. 하나의 타이어로 여러 가지 상황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트레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특히나 코브라 하면 상당히 강인해 보이고 뭐 독사로 워낙에 유명하잖아요. 근데 패턴을 이렇게 놓고 잘 보면 상당히 촘촘하고 짜임새 있고 강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 재밌는 게 이 코브라의 이름값을 한다고 해야 되겠죠. 이 사이드 쪽의 노브. 네. 다리 가운데 쪽에 있는 노브는 일정하게 작고 촘촘해요. 네네. 근데 이 사이드 쪽 좌우에 있는 노브가 날카로워요. 네모나지 않고 네. 뾰족하고 각져 있단 말이에요. 네네. 꼭 코브라의 약간 코브라의 이빨을 맞아요.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모티브로 만든 것 네네네.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XC 타이어가 사실 이렇게 뭐 올마운틴 자전거나 엔듀로처럼 뭐 다운힐 자전거 이렇게 거친 코너링을 하는 자전거는 아니에요 사실. 이 코너웍에서 이 노브 사이드월 노브가 약하면 미끄러지거나 슬립이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쪽 노브를 더 크게 키워놨어요. 이 말은 코너웍에서 훨씬 안정감 있게 빠른 탈출. 코너에서 앞에까지는 최선을 전속으로 달려요. 그 다음에 코너에서
그 달려온 속도를 이용해서 코너로 돌고 마지막에 코너에서 탈출할 때 페달을 다시 페달링 계속 하거든요. 그 경기의 맥을 끊기지 않기 위해서 사이드월이 강조된 형태로 네. 제작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코브라도 타이어도 옆에도 측면에도 이렇게 아까 봤던 것처럼 이렇게 가죽 무늬 같은 그런 패턴들이 쭉 있어요. 뱀피 패턴이죠. 아, 나 이런 거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이게 지금 제품을 하나씩 들어서 이제 살펴보고 이렇게 내려놓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타이어가 다 되게 가벼워요. 네. 이번에 소개할 모델은 허친슨의 힐라라는 모델이에요. 힐라. 힐라. 처음에 길라라고 해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는데 힐라인데 근데 약간 써져 있는 거 보면 길라 같기도 해요. 근데 이제 이 자료를 보면 뭐 힐라라고 읽어야 된답니다. 사실 그 허친슨 타이어가 영어로 된 이름도 있지만 네네. 그 제품 중에서 프랑스어로 된 이름도 네,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렇게 있는데 이 타이어 같은 경우도 전형적인 XC 타이어예요. 네. 크로스컨트리 타이어인데 노브가 생각보다 좀 높아요. 옆에 지금 있는 이 슈발베 하스댐프 타이어하고 비교를 해봐도 노브가 적지 않아요. 네. 이 옆에 있는 스켈레톤 타이어하고 비교를 해보면 노브가 굉장히 그렇죠. 돋아 있어요. 거의 한 2배 정도 됩니다. 네. 네. 이 타이어는 어떻게 보면 임도 정도 탈 수 있는 타이어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렇죠. 거의 얇게 돼 있는 네네네. 노브가 작고 이게 그렇게 크지 않은데 네. 이 길라 타이어는 정말 노브가 날카롭고 두꺼워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게 XC 타이어라고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노브가 튼튼합니다. 네네네. 여기 허친슨 로고와 이 제품명 사이에 프로텍트 에어 맥스라고 로고가 네. 있어요. 그리고 이 밑에 조그맣게 글씨로 뭐 있냐면 to use with 실란트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뭔 말이냐 하면 실란트와 함께 사용하라는 얘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튜블리스 레디 타이어와 튜블리스 타이어는 달라요. 네네네. 튜블리스 레디 타이어는 반드시 실란트를 넣어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실란트와 함께 사용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네네. 있습니다. 이 길라라는 이름도 이게 북아메리카에서는 독이는 도마뱀이 싸우는 건데 파충류 이런 걸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트레드 패턴 한번 볼게요. 네. 이 트레드 패턴도 아까 다른 타이어들에 비해서 노브가 높게 솟아 있어요. 그리고 이 사이드 쪽도 약간 뾰족하게 아까 코브라하고 더불어서 날카롭고 크고 작고 이게 타이어가 노브가 이렇게 반복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타이어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무엇보다 가격이 까불어요. 가성비가. 가성비라고 하죠. 가성비. 가성비. 5만 원 이하로 만날 수 있는 크로스컨트리 타이어 중에서 폴딩 비드의 튜블리스 레디 타이어의 이 무게에 이런 트레드 패턴을 갖고 있는 타이어를 이 저렴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는 게 굉장히 드물거든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가격을 보고 좀 놀라기도 했지만 이 모델로 입문을 하시면 어떨까. 약간 좀 그런 인물을 가지고 만들어진 모델이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 타이어를 갈 때 초보분들이나 이렇게 경험 많지 않으신 분들은 가격적인 부분이 상당히 이 결정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거든요. 디자인도 있고, 뭐 성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지만 가격이 상당히 착합니다. 네, 가격이 상당히 착하고, 뭐 허친슨의 기술력 다 들어가 있고, 뭐 그래서 얘는 살짝 딴 거 다 뱀인데 혼자 도마뱀이 아닐까 좀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이걸로 좀 입문용으로 좀 만만하게 좀 이렇게 해보시는 건 어떨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 제품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성능도 성능이지만 경제적인 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네, 그죠. 아무리 좋은 제품도 경제적인 면에서 너무 비싸다거나 그러면 솔직히 사고 싶지만 좀 꺼려지는 게 사실이라. 가격이 조금 이제 다른 모델에 비해서 저렴하다고 해서 좀 뭐 제품이 차이가 나거나 뭐 허접하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상당히 강해 보이고, 이거는 되게 오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네. 일단. 이 트레드 패턴도 네. 굉장히 두껍게 잘 나와 있어서 내구성도 좋고. 그렇죠. 되게 가성비도 좋고 가격대 성능비가 상당히 우수할 것 같습니다. 아직 타보지 않아서 우리가 이렇게 뭐 결론을 내고 판단을 하기엔 조금 무리지만 보여지는 느낌이나 뭐 그런 거를 우리가 판단해봤을 때 상당히 입문용으로 좋지 않을까. 네, 그리고 재밌는 게 이게 타이어 노브를 보면 진행 방향 이쪽이 프론트, 이쪽이 리어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앞쪽에 닿는 게 이쪽이란 말이에요. 네. 이 노브를 보면 이 노브가 아주 센터에 있는 노브가 이렇게 45도로 꺾여 있어요. 직각이 아니고 그냥 네모난 깍두기를 달아준 게 아니고 이렇게 사선으로 꺾여 있단 말이에요. 네네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를 때 혹은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 지면하고 저촉력이 넓어져요. 그래서 슬립이 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슬립을 줄여줘요.
더불어서 내리막길에서는 어떻게 해서 더 빠른 속도로 내려갈 수 있게 지면과 마찰력을 증대시켜 주기도 하고, 그래서 오르막길에서는 안정적으로, 내리막길에서도 슬립이 나지 않게 줄여주는 역할. 양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가격도 좋아요. 타이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 저가의 타이어, 그냥 뭐 생활용 자전거에 끼워져 있는 그냥 저가의 그냥 뭐 유사 MTB에 꼽아져 있는 그런 타이어 보면 그냥 이렇게 그냥 멀리서 보면 다 비슷비슷해 보여요, 사실. 근데 저게 왜 저렇게 비싸지? 저거는 뭐 똑같은 거 아닌가? 라고 하는데 패턴 같은 것도 자세히 보면 조금 아까 얘기를 했듯이 각도 같은 것들이 이렇게 조금 누버져 있고 그런 차이가 막상 타보고 그런 것들이 되게 큰 차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그냥 저가 타이어에 그냥 직각으로 딱 튀어나와 있는 그런 패턴과 이렇게 좀 누버져 있고 그래서 접지력이 좀 조금이라도 더 뭐 올라가는 그런 타이어는 막상 경험해보고 하면 또 생각외로 큰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사이드 월에도 이렇게 가죽 무늬 패턴으로 네네네. 쭉 이쪽에 이게 아무것도 없는 타이어 같은 거가 단점이 뭐냐면 이 날카로운 면에 찍히면 사이드월이 찍히거든요. 사실 타이어가 저도 개인적으로 새 타이어인데 산에 갔다가 여기가 아니고 이 사이드월이 터진 거예요. 네. 그러면 일주일 타고 바로 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쪽 이 무게를 받는 이 면이 잘못되면 뭐 어떻게든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 자동차 타이어도 똑같습니다. 이 옆에가 데미지를 먹으면 그거는 그냥 거의 못 살려요. 그냥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이드월에다가 뭐 스네이크 스킨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보강을 해서 하는 걸 홍보하는 제품도 있는데 이 타이어들도 보면 그냥 밋밋하게 두지 않고 이렇게 보강을 했습니다. 괜찮네요. 네네네. 그렇게 좀 어이없이 갈아보신 분들은 이런 거에 상당히 민감하실 거예요. 정말 큰맘 먹고 갈았는데 살 한 번 탔는데 옆에가 데미지 먹어서 그냥 진짜 눈물을 머금고 갈아본 사람들만이 아는 거죠. 비싼 자, 오늘의 이제 허친슨 마지막 타이어 5종 가운데 마지막 허친슨 스켈레톤입니다. 스켈레톤은 다들 아시죠? 해골. 해골. 이 해골답게 뼈밖에 없어요. 진짜 약간 요만큼만 이렇게 놓고 딱 보면은 얼마 전에 그 디즈니에서 나왔던 그 노래하고 코코에서 왜 그 이제 뼈만 남은 이렇게 뼈다귀들이 이렇게 만들 그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이 갈비뼈랑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약간 나요. 약간 척추만 쭉 척추 모양이 사람 그 갈비뼈 척추 모양만 쭉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트레드가 이게 패턴이 약간 그렇게 생겨서 그리고 이게 상당히 낮아요. 상당히 낮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보면 뭐 타던 건가 만들다 말았나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또 이 타이어의 특성이니까. 네, 그렇죠. 이 타이어는 29에 아까 2.15 사이즈를 폭을 갖고 있어요. 폭이 좀 넓어요. 다른 타이어들 2.1 타이어에 비해서 좀 더 넓은 편인데 이 타이어 같은 경우 스켈레톤 타이어는 이 가운데 미들에 있는 노브가 다른 타이어들의 노브에 비해서 상당히 낮거든요. 네, 낮아요. 그래서 단순히 취미로 뭐 매일매일 타시는 분도 있지만 매일매일 산을 타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걸로 자출도 하시기도 하고 평상시에 일상적으로 쓰기도 하고 그런데 이 타이어 막 그 올마운틴용 타이어 2.4짜리 막 트레드 이렇게 큰 거 이거 쓰면 솔직히 도로에서 진짜 안 나거든요. 그렇죠. 소리도 나고 힘들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일상에서도 취미까지 다양한 범위를 커버할 수 있는 거고요. 이 제품 역시나 이 사이드 쪽에 있는 노브는 이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아까 코브라처럼 타이판처럼 사이드 월이 이렇게 두툼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상에서 타거나 취미로 산까지 타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정도로 제작이 된 타이어고 무게도 생각보다 가볍습니다. 2.15긴 한데 무게가 여전히 가벼운 편이에요. 타이어가 들어보면 저걸 한번 쳐볼까요? 내가 자전거 한 대 갖고 자출도 하고 뭐 산도 타고 뭐 그렇다고 했을 때 자출이 조금 더 비중이 높은 경우에는 이런 타이어를 선택을 하는 게 산을 이제 가끔 탄다. 나는 거의 안 탄다. 오히려 이런 타이어를 선택을 하는 게 평상시에 만족도가 훨씬 더 높을 수가 있어요. 지금 저울을 올려봤는데 무게가 약 580g 정도 나와요. 상당히 가볍죠. 제조사에서 표기하는 무게 플러스 마이너스 7g 정도 오차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차이가 약간씩 있다는 거 감안해 주시고요. 580g이면 600g보다 가볍거든요. 그렇죠. 경량 XC 타이어보다 훨씬 가벼운 무게이기 때문에 오늘 갖고 나온 거 중에는 제일 가볍죠. 그렇죠. 도로 자출하시는 분들은 도로를 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는 다양하게 타이어 막 그때그때 갈아 끼고 우리가 휠을 여러 개 갖고 있진 않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봤을 때 이게 뭐 낮고 그래서 이게 XC 타이어 맞나? 이거 갖고 산을 타도 될까라고 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충분히 태생이 그렇게 또 만들어진 거고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디자인되고 또 만들어진 제품이기 때문에 산 타시는데도 충분히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뭐 도심 타시고 자출하시고 출퇴근하시고 뭐 그럴 때 오히려 좀 만족도가 높을 수 있는 모델이라는 거. 그게 좀 특성이죠. 취미까지.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그 커버리지가 넓은 제품일수록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는 기획에 따라서 이제 제품 특성이 좀 달라지는데 요거는 아무래도 이제 도심이나 그런 출퇴근이나 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만족도가 높을 수 있는 그런 모델인 거죠. 올라운드로 다 쓸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트레드가 이게 높은 게 이게 장점과 단점이 뭐가 있냐면 네네. 트레드가 높은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네. 트레드가 높고 굵으면 단점이 뭐가 있냐면 진흙 배출이 안 돼요. 그렇죠. 타이어가 흙에 달라붙어가지고 오히려 그게 더 슬림이 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떡져서 거의 타이어가 네. 거의 슬리 타이어처럼 막 네네. 굴러가요. 타이어를 고르는 게 아니고 미끄러져 내려가요. 네. 막 진짜로 애먹는 것만. 다 타본 다음에 고압 세척기나 이렇게 뭐 물로 이렇게 쫙 이렇게 닦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렇게 많이 달라붙어 있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막 진짜 심하면 비 온 다음에 거의 뻘보다 조금 더 나은 정도 상태의 산을 타보신 분들은 알죠. 타고 나서 이제 세차를 해보시면 정말 많이 달라붙어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장점일 수도 있고 장점일 수도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그냥 특성이라는 거. 그러니까 뭐 단점이라고 할 수는 없고 특성이니까. 내가 즐길 수 있는 여건, 내가 타는 자전거 종류에 맞춰서 내 취향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뭐 감안하고 뭐 다 얻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 기준에 최고의 타이어는 있을 수 있지만 시장에서 그냥 무조건 최고의 타이어는 그거는 뭐 사실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 가격, 성능,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디자인이라든지 그리고 내가 즐길 수 있는, 내가 자전거를 일주일에 몇 번 정도 탈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여건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데서 이렇게 오늘 살펴본 허친슨 5종류 타이어 중에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타이어 하나쯤은 반드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둘 다 같은 타이어를 쓰는 경우도 있고 앞뒤로 좀 다르게 세팅하신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면 타이어를 이렇게 많이 좀 갖고 있으면 내 경험이 좀 쌓이시면 나 저번에 이랬는데 요런 조합으로 타보면 어떨까 그런 궁금증이 이렇게 도전을 해보시면 되게 재밌는 어떻게 보면 또 이 주행으로 또 이어질 수도 있어요. 라이딩이 그런 미세한 변화로 인해서 또 재미가 배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물론 그 조합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어서 물론 새것 같은 중고로 방출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그런 재미 아니겠습니까? 또 그런 도전도 해보고 그런 시도도 해보면서 이제 또 나한테 가장 좋은 조합을 찾을 수 있는 또 그런 게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선수 아니니까. 그렇죠. 선수들은 또 더 칼 같은 매 눈으로 또 이렇게 선택을 하고 또 이렇게 지원도 받고 이제 하지만 일반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또 그런 재미를 느껴보는 것도 이 자전거를 즐기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타이어만 바꿔도 주행이 정말 즐거워져요. 네, 그렇죠. 뭐 그냥 정해진 대로만 타니까 요즘 나 자전거 좀 재미없는 것 같아. 너무 똑같아. 그러지 마시고 좀 이렇게 변형도 해보시고 새롭게 지금 저희가 이제 다른 거 다 떠나서 타이어만으로도 이런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그러면 오늘 허친슨 새로 타이어 크로스컨트리 5종 타이어를 봤는데요. 각자 특성과 장점들 그리고 어떤 게 어떻게 달라졌고 어떤 모습들을 갖추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네네네. 5종 프리뷰 허친슨 타이어, XC 타이어 5종 프리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라이트TV 이상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서 안 돼. 또 시작해? 여기서 또 시작해? 야, 알았어. 또 시작해. 알았어. 야,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